된다고. 텔레비전에 요즘에 가장 핫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골목식당이란 거잖아. 그 골목식당 선생님은 그 골목식당 프로를 안 봐서 되게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을 이제 후로 듣게 되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잘 몰랐었는데 거기 홍탁집 사장님이 변천사가 누가 한번 쭉 정리해서 올려갖고 선생님도 한번 쭉 읽어봤어. 홍탁집이 뭐냐면 그 닭집 장사하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두 명이서 장사를 하는 닭집이야. 뭐랄까, 닭볶음탕집 뭐 이런 식당이었었어.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선생님도 몇 번은 그런가 보다라고 알고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누가 이걸 아주 그냥 장면 장면마다 포인트 되는 장면들을 잘 모아놨고 이렇게 쫙 올려놨더라고. 하고 한번 쭉 봤지. 쭉 봤더니 사람들이 열받을 만 했더만. 어떤 내용인지 혹시 들어본 적 있니? 본 사람 있어? 골목식당? 봤니? 상훈이? 못 봤어? 홍탁집 못 봤어? 엄마하고 아들하고 두 명이서 이제 식당에서 장사를 하시는 거야. 근데 엄마가 다 하셔 사실상. 그러니까 아들은 뭔가를 몰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어머니가 주방에서 일을 하시고 아들은 사장이니까 밖에 일을 담당하겠다가 시작이었었는데, 사실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들이 계속 밖으로 배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당 안에 있지 않고 나가 있어. 그럼 엄마가 손님이 들어도 혼자서 하시고 혼자서 식사하시고 뭐 혼자서 다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이래.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골목식당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백종원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가서 솔루션 해주는 건데, 보고 있으니까 분개하지. 엄마가 저렇게 일하는데 아들이란 새끼가 저거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분노했어. 저기 뭐 하는 거야? 다 갖고 백종원 대표가 내려가서 어머니가 이 일을 다 하시긴 무리가 있으니까 사장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줬단 말이에요. 뭐 닭을 손질하는 방법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뭐 손님들한테 서빙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메뉴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그 기본적인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는 것까지는 어머니 역할이지만 기본 재료 손질하는 것까지는 당신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것저것 주문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안 해. 안 하고 그냥 계속 이제 여유를 부리는 거야 계속. 그래갖고 뭐 닭을 몇 마리 손질했어 그랬더니 뭐 하루에 뭐 5마리씩 손질했다. 근데 막상 닭을 써는 걸 보면 되게 어설퍼. 닭이, 선생님도 한 번도 썰어본 적은 없어서 몰랐는데 닭이 정확하게 뼈와 그 뼈 사이, 그 뭐라고 해야 돼? 여기 이 뭐라고 그러지? 연골 같은 거, 그지? 거기 사이로 정확하게 칼이 들어가야 잘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뼈를 잘라야 되니까 그럼 되게 이제 힘들겠지. 그래갖고 이런 것도 아주 기본적으로 어설프고, 재료 손질한 것도 어설프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뭐 마늘이나 아니면 소금이나 이런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동선도 헷갈리고, 그다음에 막 그러다 보니 또 실수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막 없고 막 이러더라고. 백종원 대표 열이 받고, 당신 같은 사람들 말이야, 당신 때문에 식당이 욕 먹는 거라고 막 해서 막 한 소리를 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속상하잖아. TV까지 나와서 전 국민 앞에서 창피함을 당한 거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고 때려친다고 안 해. 라고 하면서 나가버렸단 말이야. 나갔다가 어떻게 무슨 소질이 뭐가 있어. 사람은 그래 뭐 물론 이해는 돼. 선생님도 안 해! 라고 하는 말까진. 너희들도 이제 비슷한 심정을 느낄 때가 있을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표를 딱 가져왔는데 엄마가 너 이따 할 거면 그만둬 그러면 안 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사실 조금 지나지 않아서 너희가 더 걱정돼. 그러니까 엄마의 걱정보다 너희 스스로의 걱정이 더 크지. 아 진짜 큰일 났네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갖고 나가가지고 안 해라고 나갔는데 사실 어떻게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뭐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가끔 그런 생각 한번 해봐. 내가 정말로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인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자꾸 다시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다시 들어와서 또 주섬주섬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 하나는 뭐냐면, 뭐 이걸 전체로 다 볼 필요는 없지만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태하고 게으른 건 말이야 그 누구도 보면서 좋아하지 않아. 이 생각 꼭 하나를 가졌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왜 가끔 애들끼리 넌 꿈이 뭐야? 그러면은 나는 백수가 되는 게 꿈이야.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나는 꿈이 한량이야. 얼마나 그럴싸해 보여. 날마다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지? 근데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동경하지 않아.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 오히려 어떤 경우가 더 많냐면 한량의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가 훨씬 더 많아. 이 홍탁집 아들처럼. 그렇지 않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뭐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이 사람은 우리가 아까 전에 우스갯소리를 했었던 그 꿈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 엄마가 일하시니까 돈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한량처럼 놀고 있었다. 얼마나 그럴싸해. 그지?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전 국민이 우와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내 꿈을 실현시킨 사람이야. 내 워너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냐? 엄마한테 왜 저러냐? 라고 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옳고 그르고 멋있고 바보 같음을 구분해내고 있어.
아마 너희들도 기본적으로 다들 어떤 게 멋있고 어떤 게 너희들이 본받고 싶은 건지 알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당연히 너희들한테 이제 막 손가락 너희들 그 손가락질 아들한테 손가락질 막 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그 슬픔과 분노 같은 거 혹은 좌절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서 더더욱 더 외면하고 외면할수록 그 비난이 사그러들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 더 심해지는 거야. 최근에 이 홍탁집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면 굉장히 호평이야. 정말 맛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나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는 각오와 함께 아직도 지금까지도 새벽 5시만 되면은 닭 손질을 직접 하고 그 사진을 찍어서 손질한 채로 사진을 찍어서 백종원 대표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낸대.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집에서 밥을 먹으려면 먼저 가서 줄을 서서 대기표를 받아서 밥을 먹을 정도인데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 2시간씩 걸린다는 얘기야. 얼마나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잖아. 날마다 재료가 준비했던 재료가 다 소진되면서 음식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꿈이 그거야. 재료 소진. 오늘 팔 거 다 팔았으니까 더 이상 팔 게 없습니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그 삶의 삶은 윤택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근데 지금 그 집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야. 사장님이 선택했던 게 뭐였었냐면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않으면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저 열심히 할게요가 아니었어. 그 사장님은 그냥 말 그대로 정면 돌파를 했어. 비난 받을 건 비난 받았어. 거기에 대해서 반박조차 못했지 사실. 되게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고 말해봐야 핑계같이 보였을 거야. 근데 이 사장님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 그건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건 이래서 이랬습니다. 사실 속사정은 이랬습니다. 나를 자꾸 핑계대는 게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제가 오늘부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은 걸 표현한 뒤에 실제로 그 뒤로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더니 사람들의 인식이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사장님은 누구보다 아침을 빨리 준비하면서 자기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말 그대로 돈도 많이 벌고 계시고 사회적 평판도 굉장히 좋아지고 계시지. 너희들이 받고 싶은 대우가 무엇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너희들도 한번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거야. 그에 반해서 그 전에 나왔던 집들도 이제 비교하면서 같이 올려놨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경양식집, 그 뚝섬에 있는 경양식집 돈가스를 파시는데 뭐 백종원 대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선택을 했냐면 반대로 홍탁집 사장님과 반대로 사실 그 골목식당 제작진들이 자기를 악마의 편집을 했다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어. 억울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너 억울할 수 있겠다라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즉 너희들이 너희의 상황에서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난 안 될 것 같다는 좌절감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말이야 이건 이랬어요 이건 이랬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그 상황을 계속 악화시킬 뿐이야.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혹은 너희들 주변의 친구들이나 누군가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땐 말이야 목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충고가 뭐냐면 부모님들의 충고를 정말 조심해. 엄마나 아빠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잘못되길 바라면서 무언가를 조언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희들이 잘못됐으면 하는 바람에 혹은 너희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에서 절대 조언하지 않아. 그러면 어머니가 하는 얘기들은 꼭 한번 되새겨봐.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뭔가가 안 돼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오케이? 그거를 해내려 하고 하는 게 너희들이 훨씬 더 발전한 모습일 거야. 두 번째는 꼭 나라고 지칭하진 않을게.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정도면 나한테 해치는 소리 하지 않겠다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오케이? 아직은 학생들이니까 너희들한테 이런저런 조언해 주시는 뭐 학교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 학원에 계신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뭐 주변에 과외 선생님이나 아니면 너 선배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사람들의 말도 반박하려고 하는 게 억울하면 물론 반박할 수 있어. 그 사람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라 생각이 들면. 근데 나를 위하는 소리가 들었을 때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지금 이거를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면 고쳐. 알겠니? 그러게 훨씬 더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 아시겠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45번을 갈 건데 45번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알고 있었던 게 어찌 했는지도 확인해 봅시다. 자,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래프와 같을 때라고 하면서 fx의 그래프를 주셨어. 자, 1에서부터 0에서부터 2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이고요. 자, 함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2고 여기가 2야. 자,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자, 1번 F 서클 F의 함수를 그려주세요 라고 했네. 자, 갑니다. 당연히 합성함수니까 함수의 개수부터 파악할 것이고 함수가 2개 있으니까 동그라미 3개 그리고 갈 거야. 자, 따라서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둘,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놓고, 자,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로 대응시킨 것은 F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로 대응시킨 것도 역시 F란다. 됐니?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생각 좀 해보자. 이 fx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의 함수인 것처럼 보여?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어왔어? 아, 얘는 직선이 꺾여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파악하려 할 때 어떠한 기준을 보통 많이 쓰냐면 증가 함수인가 감소 함수인가를 보통 많이 쓰는데, 보시면 0에서부터 1까지는 증가하고 있다가 1에서부터 2까지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얘를 어떻게 구분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시길 바라냐면 0에서부터 1까지 한 번, 1에서부터 2까지 한 번 끊어야겠다는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 한 번, 1에서부터 2까지 한 번 끊었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세 번째 동그라미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얘네 둘 사이 관계에서 높이 값을 읽어주세요 라는 거지. 잘 들어. 0이었을 때 높이는 떨어질까 봐 잡았어. 춤춘 거 아니야. 0이었을 때 높이 얼마야? 0이었을 때 높이. 그렇지. 됐니? 근데 얘가 1로 가면서 높이 값이 0에서 얼로 높아져? 2로 높아졌다 이해하시겠니?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 높이가 변했네. 됐니? 자, 두 번째. 1에서부터 2까지 갔을 때는 높이 값이 1에서부터 2까지 갔을 때는 높이 값이 어디서 시작해서? 2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작아졌어? 0으로 작아졌지. 2에서 시작해서 0으로 작아졌지. 됐니? 자, 그러면 1번, 2번 동그라미 다 찼으니까 1번의 역할은 이제 끝난 거다. 그럼 얘는 잠깐 지우고 나는 2번과 3번 사이 관계만 지금 읽어낼 건데 2번 동그라미의 역할이 이번엔 높낮이에서 뭘로 바뀌었다? 좌우로 바뀌었다는 걸 신경 쓰는 거야. 그러면 좌우 입장에서 다시 한번 따져보시면 왼쪽 0에서 오른쪽 2까지 그래프를 그리세요라는 뜻이지. 오케이? 왼쪽 0에서 여기지. 오른쪽 2까지 그리세요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오세요 이해하시겠어? 어떻게 하라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세요라는 거지. 그러면 시작했을 때 높이는 0에서의 높이는 얼마였다가? 0이었다가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 높이는 어디까지가? 2까지 올라가시겠네.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는 어디까지 내려와? 다시 0까지 내려오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보시다시피 얘가 0에서부터 2까지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올라갔다 내려온 거니까 여기가 B가 어떻게 돼? 1대 1이 된다도 알 수 있지. 됐냐? 자,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2에서부터 0으로 가세요라는 의미가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 입장에서는 2에서 시작해서 0으로 가세요라는 뜻일 거 아니야. 그럼 2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시작할 것이고 1로 가라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올라갔다가 내려오겠네. 됐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것인데 시작했을 때 높이는 역시 0일 것이고 제일 높게 올라갔을 때 높이는 얼마? 2인 건 동일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높이는 얼마? 0까지 내려오시라는 얘기지. 되니? 그리고 당연히 비율도 몇 대 몇? 1대 1이겠네. 여기까지 하셨어? 자, 그러면 아가들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가 다 차게 되면 가운데 동그라미 역할은 이제 다 했다.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다이렉트로 볼 거냐면 여기서 열로 다이렉트로 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범위도 여기서 일로 다이렉트로 보겠다는 얘기지. 자, 그럼 쟤를 그리기 위해서 좌표 평면 하나 그리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 거야?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 봤더니 0에서부터 1까지 한 번, 1에서부터 2까지 한 번 딱 두 군데니까 0에서부터 1까지 한 번, 1에서부터 2까지 한 번 이렇게 끊어놓고 시작하자. 그럼 0에서부터 1 사이에서 뭐 그릴 거야? 라고 했더니 얘 그릴 건데 높이가 어디서 시작했다가? 0에서 시작했다.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2까지 올라갔다. 다시 높이가 어디로 떨어진다? 0으로 떨어진다.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자, 그러면 높이가 2가 되는 지점을 일단 체크해 놓고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작했다가 올라갔다가 1로 끝날 거다 이해하시겠어? 근데 가장 높게 올라가는 순간이 언제야? 라고 하시면은 이 길이를 뭐 할 때? 1대1로 분할할 때니까 정확하게 2분의 1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겠다는 얘기지. 됐니? 자, 그럼 아가들아 다시 한번 봐봐. 이번엔 1에서부터 2까지 갔을 땐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셨을 땐 다시 0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그랬어. 그럼 다시 0에서 시작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것인데 역시 얘 역시 반반이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있는 지점에서 가장 높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겠네. 이해됐냐? 이게 바로 F 서클 fx가 된다까지 이해하셨냐? 오케이? 다 됐죠? 이제 재밌는 거 할 거야.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 이제 얼추 감은 오시니? 얼추 이제 감은 오시니?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 자, 아직 쓰지 말고 어차피 새로 써야 돼. 거기 남아있는 빈칸을 못 쓰니까 한 장 넘겨. 한 장 넘겨. 새로 써야 돼. 다시 다 새로 그릴 거야. 너네가 남아있는 여백이 한 반 페이지 이상이라면 반 페이지 정도 된다면 내가 괜찮을지 모르는데 그 전이라면 다 넘겨 그냥. 아직은 초창기라서 너희한테 이 정도 복잡한 그래프 잘 묻지 않는데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모의고사 문제에 기출될 정도로 나오는 문제야. 이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해.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번 더 합성하면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프 fx는 똑같아져라. 근데 한 번 더 합성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거잖아. 그럼 봐봐. 우리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네 개 그려야지 딱까지는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아직 쓰지 마, 쓰지 마. 좀 이따 좀 보여줄게. 설명 상황에 대한 생각부터 해야 돼. 처음에 F일 거고, 그 다음에 F일 거고, 그 다음에 F일 거고, 그 다음에 F일 거야. 그지?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뭐부터 생각하냐면, 얘 0에서부터 1까지 한번 끊길 것이고, 얘도 1에서부터 2까지 한번 끊길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됐었어? 높이가 0에서 2까지, 높이가 2에서 0까지. 여기까지 똑같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와서 0에서부터 2까지니까 얘가 올라갔다 내려올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될까? 올라갔다 내려올 거야. 이런 상황인 거잖아. 아시겠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쓸 게 좀 거시기 해줘.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얘를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은 간단한 구조들이니까 항상 그냥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잖아. 1번 동그라미 입장에서 어떻게 끊어야겠어라는 기준을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증가와 감소를 기준으로 나눠드리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꼭 1번에서 끊기는 건 아니야. 꼭 1번에서 그걸 다 구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1번에서 끊기가 되게 애매해. 1번 내가 어디쯤에서 끊어야 이게 지금 정상적이 되지라는 생각이 애매해진다고.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볼게. 이러한 고민에 휩싸여 있을 때. 오케이?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부터 쓰세요. 내가 얘를 그려보려고 대략적 고민해봤더니 네 개 동그라미를 연결시키려 하니까 여기 정도에서 멈춰버리더라고. 아가들아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봐. 자 다시 이렇게 한번 가보자. 살살 써이? 살살 쓰던가 아니면 그냥 안 써도 돼. 아시겠어? 0에서부터 1까지 가시고 있었고 1에서부터 2까지 가시고 있었어. 그때 높이는 0일 때 0이었었고 높이는 2가 나왔어.
1일 때 2가 나왔고 높이는 0이 나왔어. 그래서 보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증가다 감소다. 여기도 증가다 감소다. 근데 여기서 멈췄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여기는 이 동그라미 기준으로 높이까지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었었는데 내가 지금 얘를 다시 얘의 뭐로 봐야 돼? 정의역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정의역이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생각하니까 좀 헷갈리지 않니? 그래서 얘를 나누려고. 올라가는 순간만 보자, 내려가는 순간만 보자. 올라가는 순간만 보자, 내려가는 순간만 보자로 나눠보려고. 아가들아, 잘 들어. 얘가 올라가는 순간이 언제야?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얘가 0에서부터 2까지 변하니까 올라가고 내려온 거잖아. 이 말 아시겠어? 쌤 말이 무슨 말인지 되니? 얘가 0에서부터 2까지 변한다는 뜻은 이 2번, 3번 동그라미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0에서부터 2까지 변한다는 것은 좌와 우의 입장에서 0에서부터 2까지 하시라는 거지. 그러면 얘를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올라가기까지만 끊으면 여기가 뭘로 가면 돼? 0에서부터 1까지만 보내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얘부터 11을 잡아볼게. 0에서부터 1까지만 먼저 생각해서 불러. 자, 그럼 여기서 내려오는 순간은 언제겠어? 라고 물어보시면 1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겠지? 됐어?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밑에 있던 그래프는 역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올라갔다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2에서부터 0까지 가라서 그랬어. 그러면 2에서부터 0까지 한 방에 가니까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오는 것만 끊어서 보려면 2에서부터 어디까지 일단 가보자? 1까지 먼저 가보자. 그러면 올라가기만 할 거 아니야. 그리고 1에서부터 0까지 마저 보내면 마저 내려오겠지. 이해하시겠냐? 그래서 가운데 동그라미 이렇게 4개로 등분해서 보내니까 잘 봐. 0에서부터 1까지 보냈을 때 높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 0에서부터 1까지 보냈을 때 높이 값은 어떻게 돼? 얼마? 얼마? 좀 크게 좀 얘기해줘. 안 들려서 진짜 안 들려서 그래. 0에서부터 1까지 보냈을 때 높이는 어떻게 변해? 그렇지.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1에서부터 2로 보내니까 높이는 어떻게 돼? 2부터 0이지. 됐냐? 자, 2에서부터 1까지 보내니까 2에서부터 1까지 보내니까 높이는 어떻게 돼? 0에서부터 2로 바뀐다. 됐니? 자, 1에서부터 0으로 보내니까 1에서부터 0으로 보내니까 높이는 그렇지 2에서부터 0으로 바뀐다. 됐어? 자, 이번엔 요 지랄 좀 봐봐. 두 번째 동그라미가 세 번째 동그라미 입장에서는 정의역이니까 그냥 이렇게 읽었으면 됐는데 이번에 내가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동그라미와 두 번째 동그라미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와 두 번째 동그라미 사이 관계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역할은 뭐야? 높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겠냐? 역할했어? 다시 0에서부터 1까지 뭐가 바뀐 거냐면 높이가 바뀐 거야. 그러면 이 지점의 좌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걔는 너희가 아시다시피 그냥 자연스럽게 이 기가 올라가는 것의 절반일 테니까 0에서부터 1 사이 절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언제 나옵니까? 라고 보시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 됐니? 두 번째 1에서부터 2까지 높이가 1에서부터 2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때 x좌표는 뭐에서부터 뭐까지?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지. 됐어? 자, 그러면 2에서부터 1까지 높이가 변한다는 뜻은 높이가 2에서부터 1까지 변한다는 뜻이니까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하다. 이해하시겠냐? 그 점의 좌표 얼마겠어? 2분의 3이라는 거 보이시지? 따라서 1에서부터 2분의 3까지. 높이가 1에서부터 0까지 변한다는 뜻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다는 뜻이니까 x좌표는 2분의 3에서부터 2까지. 이해하시겠어? 사실 이걸 찾아야 해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찾긴 되게 힘들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아예 이상한 상황이 되는 상황부터 해서 역으로 추적해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봐봐.
자, 그럼 이제 1번, 2번, 3번 다 채웠으니까 나는 3번, 4번만 채우면 되겠네. 근데 3번, 4번 입장에서 3번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의역. 정의역이 0에서부터 2까지 변하라. 정의역이 0에서부터 2까지 변하라. 그래프는 올라갔다 내려온다. 이해되니? 정의역이 2에서부터 0까지 바뀌어라. 그래프는 올라갔다 내려온다. 정의역이 0에서부터 2까지 바뀌어라. 그래프는 올라갔다 내려온다. 정의역이 2에서 0으로 바뀌어라. 그래프는 올라갔다 내려온다.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행위는 이 범위에서는 올라갔다 내려와라. 이 범위에서도 올라갔다 내려와라. 이 범위에서도 올라갔다 내려와라. 이 범위에서도 올라갔다 내려와라. 이해됐어? 자, 그립시다. 자, 0에서부터 2까지 그릴 건데 0에서부터 2까지 그리는 그 사이 범위가 어떻게 쪼개지냐면 0에서부터 2분의 1, 2분에서부터 1, 1에서부터 2분의 3, 2분의 3부터 2까지. 즉 여기 있는 걸 다시 또 나눴던 거지. 높이 2는 여기인데 0에서부터 2분의 1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 0에서부터 2분의 사이에서 올라갔다 내려와라. 어디까지 올라가라? 2까지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느껴지지. 애들아 얘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비율이 어떻게 돼? 1대1이니까 제일 높게 올라갔을 때 좌표 얼마겠어? 4분의 1이 된다 이 아시겠어? 됐니?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도 어떻게 해라? 올라갔다 내려와라.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겠네. 이해했니? 자 1에서부터 2분의 3까지도 어떻게 해라? 올라갔다가 내려와라. 2분의 3에서부터 2까지도 어떻게 해라? 올라갔다가 내려와라는 얘기야. 계속 비율은 2분의 1씩 절반씩 끊어지고 있는 상황이란다. 됐냐? 여기까지 하셨니? 야 그럼 아가들 잠깐만 질문. 야 이거 보소. 합성을 3번 했더니 그지? 합성을 3번 했더니 4번 치고 올라갔어. 오케이? 우리 아까 전 그래프 잊었을까? F 그래프는 얘고 2번 합성 2번 그러니까 합성 1번 했으니까 함수 2개를 따라가면 어떻게 됐었지? 아이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오케이? 한 번 더 가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부분이 3번 생긴 게 아니라 몇 번 생겼다고? 4번 생겼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왜 그럴까 잠깐 고민해보면 왜 그럴까 고민해보면 물론 여기다가 한 번 더 합성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여기서 끊었던 것처럼 여기를 다시 기준으로 또 끊고 또 쪼개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이걸 매번 하려면 좀 그시기하단 말이야. 오케이? 생각해봐. 우리 아까 전에 배웠었던 수학적 기호 중에 이거 있었지. fm 플러스 1은 f에다가 fm을 합성하는 것과 똑같다. 그럼 n번 된 결과가 이렇게 구해져 있으면 걔를 f에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니? 잘 들어 지금부터. 여기까지 다 정리됐지? 내가 어떤 지랄을 할 건지 이해하시지? 내가 어떤 난리를 칠 건지 이해는 됐지? 한 번 더 하자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한 번 더 하자고 하면 동그라미 일단 얘 합성함수 그 함수가 4개니까 동그라미 일단 5개 그려야 될 것이고 5개 그리면 방금 전에 했었던 거 한 번 더 해야 될 것이고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근데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를 하나의 함수로 봐버리자고. 그러면 F3번 합성 F인 거잖아. 이해하셨어? 봐봐. 동그라미를 3개만 그리면 돼. 왜요? 얘가 하나의 함수고 얘가 하나의 함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내는 건 누구에 의해서? F에 의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내는 건 누구에 의해서? F3이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근데 fx는 너네가 아까 보고 있다시피 증가와 감소가 언제 나오죠? 1일 때. 오케이?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 한 번, 1에서부터 2까지 한 번만 고민해 보면 f 입장에서 높이는 0일 때 얼마였어? 자, 이거 색깔 조금만 구별해 줄게. 0에서부터 1까지 보냈을 때는 fx의 높이 어떻게 되니? fx의 높이. 저기 있잖아, fx. 0일 때 얼마? 0. 1일 때 얼마? 2. 됐어? 여기까지 콜. 자, 두 번째. 1에서부터 2 사이에서 fx의 높이 어떻게 되니? 2에서 0. 됐어? 야, 내가 이제 어떤 짓거리 하는지 잘 봐. 얘를 그릴 건데, 오케이? 얘를 그릴 건데, 0에서부터 2까지 갔을 때 f3의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0에서부터 2까지 갔을 때 f3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라갔다 오라고. 이 사이에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라갔다 내려오라고. 무슨 말인지 했어? 자, 두 번째 2에서부터 0으로 간다는 뜻은 여기서 시작해서 1로 간다는 얘기지. 그래도 얘는 몇 번 왔다 갔다 해? 4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아가들아, 얘 역할 다 끝났어. 됐냐? 그러면 마지막 0에서부터 1 사이는 정의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잖아. 됐니? 0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세요냐면 4번 올라갔다 오세요야. 어디까지? 2까지. 여긴 높이 2까지. 몇 번 올라간다고? 4번을 올라갔다 내려간다고. 일단 대략적으로 그리면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갔다 오라는 얘기야. 근데 얘네들 정확하게 다 비율적으로 잘린다고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잖아. 이해하시겠어? 그러면은 얘를 그냥 분할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여기가 4칸이 나와야 될 테니까 얘를 정확하게 4칸으로 자르시면 이 한 칸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잖아. 되니? 마찬가지지. 1에서부터 2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역시 4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1에서부터 2까지도 범위 역시 똑같이 그려놓고 역시 4분할 시킨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고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올라갔다 내려오시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이게 바로 F4X 그래프란다. 재밌는 게 처음에는 올라갔던 부분이 한 번 합성하니까 F2는 2번, 3번 합성하니까 함수 3개를 합성하니까 4번, 함수 4개를 합성하니까 8번 오들지. 이제 상상이 되지. 그 다음 몇 번 되겠어? 16번이 되는 거야. 계속 그 함수가 반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이렇게 되면서 너희들이 물을 수 있는 문제 유형도 다양해지는 거지. 됐니?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어려워. 쉬운 건 아닌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 이거 이해하면 너희들 1학년이 편한 게 아니라 3년이 편해. 뭐만 잘 알겠어? 수능 때까지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합성함수를 대하게 될 거야. 근데 만약 이해가 안 되면 최악의 경우가 이거야. 이걸 들은 적은 있어. 이걸 들은 적이 있는데 모든 선생님이 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게 있는지는 아는데 이해는 안 된 상태에서 물어볼 때도 없어져 버리면 그냥 전설 속의 동물처럼 돼버려. 그때 뭐 선생님은 뭐 되게 쉽게 어떻게 뭐 이렇게 좌우 가면서 막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다른 곳에 물어봤더니 야 그렇게 푸는 방법은 없어. 그냥 무조건 다 합성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미식거려져. 뭐야 이거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알겠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단 한 군데라도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꼼꼼하게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래요. 아시겠지? 됐습니까? 아니 아직 챙기지 마.
47, 49 두 문제만 그냥 빨리 풀고 보내드릴게요. 거기까지 그냥 숙제 나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왜냐면 거기 두 개가 끝나야 다음이 역함수거든. 근데 역함수 전에 괜히 또 거기 두 부분 남겨놓으면 다음 시간에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거기 두 문제까지 풀고 보내드릴게요. 다시 힘내. 선혜야 얼굴 표정. 지금 너 갑자기 선생님 때릴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자, 47번부터 봅시다. 자, 47번은 fx를 줬어요. 뭐라고 줬냐면 EX 플러스 A라고 줬습니다. 두 번째 GX도 줬어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줬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F 서클 G랑 G 서클 F가 성립한대요. 같대요. 여기 같게끔 해주는 A 값을 잡아달라 이겁니다. 합성 함수를 하시면 그만이에요. 얘는 GX를 FX에다가 합성시키라는 얘기고요. 얘는 fx를 gx에다 합성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결과를 생각해 보시면 자, fgx는 뭐가 될 거냐면 fx의 x자리를 gx로 바꾸세요라는 뜻일 것이고 fx의 x자리를 gx로 바꾸시면 이 x가 아니라 gx 그 다음 플러스 a 이렇게 써지게 될 것이고 문제에서 gx는 주어져 있다시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a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gfx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gfx는 gx의 x자리를 fx로 바꾸세요 아니겠어? 그럼 gx의 x자리를 마이너스 x를 fx로 바꾸신 다음에 플러스 1 하시면 되겠죠. 근데 fx는 2x 플러스 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걔네들이 같다는 겁니다 지금. 됐어요? 식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2x 그다음 플러스 2 플러스 a일 것이고 여기는 이 식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식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안 보이셔도 상관없어. 어차피 정리하시면 이거밖에 안 남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a 값은 얼마야 됩니까? 하시면 a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일 것이고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쉽죠? 오케이. 49번까지만 풀고 보내드릴게요. 세 함수를 있는데 세 함수가 fx는 2x 그 다음에 gx는 x제곱 마지막으로 hx는 3x-1 이렇게 돼 있어.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러냐면 h 서클, g 서클, f인데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누구부터 연산할 거냐 차이를 1번, 2번에 각각 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드릴게. 자, 1번. 자, 처음에 너희한테 요구한 거는 h 서클 그 다음에 가로 열고 g 서클 f잖아. 여기까지 됐니? 얘가 이 식이 의미하는 건 이런 뜻이야. 얘가 하나의 함수니까 얘부터 연산하시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아까보다 조금만 더 빠르게 연산해 볼게. 얘는 fx를 gx에다 대입하세요지. 그럼 아가들아, g 서클 fx는 야, 우리 이제 이 정도는 연습 좀 해보자. fx 들어서 ex 들어서 gx의 x자리를 바꿔달라는 거잖아. 그럼 ex를 뭐 해달라는 얘기야? 제곱해달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ex 제곱하니까 얼마겠어? 됐니?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여기는 이 함수를 이렇게 생긴 함수야. 이 함수를 어디에다 집어넣어달라? hx에 넣어달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hx에 늘려봤더니 그 함수가 4x제곱이었으니까 얘를 들어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하시면 3 곱하기 4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에 반해서 2번은 뭐부터 해달라는 거냐면 h 서클 g 그 다음에 서클 fx인데 얘는 뭐부터 계산하는 거야? 얘부터 계산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봐봐. h 서클 gx는 gx 들어서 hx에 갖다 대입하세요라는 뜻이잖아.
그럼 gx는 x 제곱이니까 얘 들어서 여기다 갖다 살며시 집어넣으면 결과 예상되지 얼마야? 3x 제곱 마이너스 1이다까지 아시겠어? 오케이? 근데 내가 이 함수랑 누구를 합성해 달라는 거냐면 fx 합성해 달라는 건데 fx를 여기다 넣어 달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아가들아, 얘는 fx가 2x니까 2x 들어서 x에 갖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3 곱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서 한팍대님. 자, 전개해보시면 곱하시니까 12x 제곱 나오실 것이고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위에 거의 결과고, 얘 정리해보시면 4, 3, 12x 제곱 마이너스 1 나오면서 같아져. 오케이?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는 않더라도 결합법칙은 뭐한다? 성립한다라고 했고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숙제는 50번까지가 일단 이론 노트 숙제고요. 제가 오늘 또 역함수를 나갈 수 있을 거라 자신만만했는데 역시나 안 돼서 잠깐 숙제 노트 있는 사람 29번부터 응? 뭐야? 아, 219번부터 235번까지요. 235번. 개념은요. 29번부터 50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219번부터 235번까지요. 어떤 상황인지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모의고사 여기서 써놔야지. 모의고사 3회, 4회. 네. 원래 우리가 앞에 있는 단원 함수라는 단원이 끝나게 되면 테스트를 봐야 했었는데 지금 방학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기일에 비해서 진도가 조금 많이 남아 있어서 선생님이 테스트 안 보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다른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혹시라도 여유가 생기면 선생님 반드시 부탁드릴 거고, 두 번째, 우리가 못 봤던 테스트는 2월 28일 몰아서 무조건 다 본다. 아시겠니? 그러니까 시험 없이 넘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꼬박꼬박 공부해 놓으셔. 아시겠어?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예, 밤늦게까지 수업대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발 부탁인데 집에 가서 바로 퍼질러 주무시지 마시고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공부 더 하시다가 주무세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개념 같은 거 공부한 날에, 배운 날에는 꼭 보고자 개념서. 아시겠어? 오케이?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